안녕하세요. 갱년기 레시피 쓰는 전 선생입니다. 식 채널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갱년기에 이제 체중이 크게 불어나신 경험을 책에서 써주셨는데 몸이 당시에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그 갱년기 증상이나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몸무게가 먼저 불었다고 느끼기보다는 피부의 변화가 먼저 있었어요. 한 번도 제 피부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건조하다든지 유난히 뭐 막 이렇게 약이나 시술이나 화장품을 쫓아갈 정도의 문제가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머리카락이 닿기만 해도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미용실을 갔는데 뒷목이 거북이 등 껍질처럼 이렇게 껍질이 막 허옇게 진짜 각질이 막 두두둑 떨어지듯이 화폐상 건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고 샤워를 하면 샤워 물줄기가 몸에 다 닿은 부분이 다 올랐어요. 그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내가 화장품을 뭐 잘못 썼나? 아니, 향수를 뭐 잘못 뿌렸나? 뭘 잘못 먹었나? 몇 번 그렇게 이제 다른 것들을 의심하다가 그 즈음에 밤에 이제 통증도 되게 심해졌어요. 관절통.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손가락 관절 사이사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울게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마다 깨고. 그 잠을 이제 충분히 못 자니까 아침이 너무 무겁고 10시 출근인데 10시 출근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11시, 12시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리고 저를 막 자책한다 해야 되나요? 나무랐어요. 너 왜 이렇게 정신머리가 빠졌어? 너 지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즈음에 제가 느낀 건 옷을 쇼핑을 하는데 제가 보통은 5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런데 빅 사이즈 옷을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빅 사이즈 채널을 보고 빅 사이즈 옷을 입으면 몸이 좀 편안한 거예요. 그때 제가 체중이 늘었다는 걸 느꼈어요. 정신 차리고 몸무게를 재봤더니 65kg까지 쪄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통통할 때도 있고 조금 빠져서 예쁠 때도 있었지만 제 인생에 6을 달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앞자리가 바뀐 걸 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살찐 거 알았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몸 피부며 뭐 이렇게 관절이며 뭐 손가락이며 하여튼 이전에 제가 아닌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몇 세 정도에 겪으신 변화실까요? 제가 조금 빨리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이런 몸의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피부의 문제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관절통이라든지 또 이제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변동이 되는 것들도 한꺼번에 내가 이게 갱년기인가라고 느낀 건 생리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한 1년 넘게 갔던 것 같아요. 생리가 하루도 채 양이 굉장히 많이 줄고 근데 그게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역으로 추정을 해 봤더니 그런 몸의 변화가 나답지 않고 불편하고 이상하다고 느낀 건 아마 한 43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균 나이보다 좀 빨리 온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40대 후반부터 온다고 하거든요. 조금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갱년기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특히 인제 다시 인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작가님께서 무려 12kg나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그 비법이 무엇인지 말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음식을 통해서 갱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만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또 더 이면에 제 인생에서 제가 반려견을 이제 2마리하고 같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오지 않았나. 왜냐면 몸이 이렇게 계속 처지고 힘들고 그런데 반려견들은 하루에 2번 이상 산책을 하는데 무조건 산책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걸으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인제 음식이 바뀌기 시작한 것도 바로 반려견들 때문이에요. 반려견들이 겨울에 고구마 간식을 먹는데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한 잔 왜냐면 너무 잠이 안 깨고 피곤하고 하니까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빵이 먹고 싶잖아요. 빵, 떡, 면
먹고 싶잖아요. 그렇게 먹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반려견들이 먹고 있던 강아지들의 그 간식인 고구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저는 고구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구마를 먹으면 진짜 한 입만 먹어도 목 막힌다고 하잖아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한 입만 먹어도 답답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속이 쓰리고. 근데 이제 왜 제가 애기들이 먹는 고구마에 이제 집중을 했냐면 좋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우리가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기본 재료는 탄수화물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샌드위치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맛있게 했던 그런 당들을 좋은 탄수화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고구마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마로 좋은 단백질, 두부, 콩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스프가 된 게 제 시그니처 레시피가 됐고 뭔가 좀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겠다. 커피와 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다가 자연스럽게 그게 오전 공복에 그렇게 먹었는데 자연스럽게 점심으로 그게 저녁으로 다음 날로 아주 클린한 상태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게 살이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안 깨고 통잠을 잤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됐고 피부가 막 터져서 아팠던 게 요즘 그런 적이 없네. 그 사실 막 계속 나아지는 그 상황을 계속 인지하고 있다기보다는 나아진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레시피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줬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제 갱년기 레시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고구마 두부 수프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부터 변화가 좀 감지가 되셨나요? 네, 2022년 겨울 12월부터 2023년 1월, 2월에 제가 운영하는 그 자사몰 홈페이지에 일기 쓰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고구마 두부 수프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먹은 것 같고요. 한두 달 정도에 몸이 진짜 많이 변화된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통하시는 채널들이 많으시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으시고 유튜브도 있으시고 그래서 요 식단을 접하시고 뭐랄까 간증 이런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적인 그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진짜 눈물을 흘렸던 사례는 이제 2023년 초에 제가 그 고구마 두부 수프를 열심히 먹고 몸이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는 인스타그램을 안 할 때예요. 이미 몸이 많이 좋아진 다음에 여름쯤에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하나하나 제 레시피를 소개를 하면서 2024년 1월 2일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 해주시고 막 좋아해 주시고 저장도 하고 질문도 주시고 막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툭 제가 던졌어요. 우리 100일 동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했던 게 갱년기 100일 레시피거든요. 100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100일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이제 제가 어떤 레시피를 매일매일 하루에 한 편씩 올렸어요. 올리고 나면 그 댓글에 1일차, 2일차, 3일차 하고 팔로우분들이 같이 해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했었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출석하셔서 열심히 하셨던 분은 한 분이 이 책에도 그분의 후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고른 것도 아닌데 있더라고요. 이 뒷면에, 책 뒷면에 보시면 이 식단을 하고 피부가 가장 많이 변화됐어요. 앞으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거예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이때는 100일 하고 나서 피부만 좋아졌다고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100일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팔로워분들이 하시고 싶다고 50일 프로그램까지 했는데요. 이 책에는 100일 프로젝트와 50일 프로그램을 했던 것들을 다 엮은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편집이 되고 나오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 100일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이때 이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100일 프로젝트 때 함께 했던 그 레시피들을. 근데 책이 나왔다고 소개를 제가 이제 피드를 올렸더니 그분께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살이 빠지고 뭐 피부가 좋아지고 저처럼 수면도 너무 좋아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관절통 뭐 그런 증상들도 다 너무 감동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건
사춘기 따님이 계신데 되게 예민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몸이 너무 힘드니까 사실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변화되고 나서 그 사춘기 따님하고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뭐 분위기를 띄운다든지 그런 성향이 아닌데 지금은 직장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장문의 메시지 주셔서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살도 찌고 여러 가지 이 불편함들이 힘든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힘들면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렇게 불같이 분노하거나 화나거나 내 감정에 기복이 생길 때 내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답지 않다는 걸 느끼면 그게 또 엄청 힘들어요.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것만큼 힘이 든데 음식을 바꾸고 몸이 변화하고 다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차는데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굉장히 포용력이 넓어져요. 저는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커닝페이퍼 준 것 마냥 정말 똑같이 저한테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었겠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행복한지가 너무 공감이 돼서 메시지 보는 동안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가끔 너무 응원한다고 항상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 이제 이 마법의 레시피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제작 레시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두부 스프는 고구마와 두부를 1대1 근데 두부 대신 콩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서리태, 대두, 또 병아리콩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기가 쉽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건 두부기 때문에 고구마와 두부 그리고 물 1대1대1 믹서기에 갈아서 따뜻하게 데우시면 좋고요. 소금은 기호에 따라서 소금 간은 기호에 따라 근데 사실 소금 간을 하면 고구마의 당도가 더 올라와서 더 맛있게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약간 클린하게 드시는 분들은 사실 없어도 맛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 게 두부의 비릿한 향이 날까 봐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데우고 난 다음에 생들기름 한 스푼 또는 견과류를 뿌려주시면 고소한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 대신 우유 넣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물만 넣으셔도 충분하고 사실 저는 유제품을 권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7가지 금지식품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넣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를 생으로 하나요? 삶아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고구마 삶아서 냉동 보관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전날 꺼내놓기만 해도 다시 데우지 않아도 말랑하고 쫀득하게 잘 녹아요. 그래서 삶아 놓고 냉동 보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유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두유는 괜찮은데 조금 소화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부 자체도 두유잖아요. 이게 제가 왜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먹고 저는 성공했냐 여쭤보시잖아요. 고구마에 좋은 영양도 있었고 전 두부의 역할도 엄청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건 저한테 포만감이었어요. 엄청나요. 포만감 때문에 고구마 두부 스프를 먹고 나면 사실 다른 게 막 땡기지가 않아요. 그 점심이 가벼워지고 그전에는 막 김치찌개, 뭐 순두부찌개, 뭐 커피와 디저트 이를 계속 연달아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고구마 두부 스프를 오전에 드시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포만감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두유까지 들어가면 자칫 소화가 좀 힘들 수 있고 대부분 또 갱년기 때는 위가 이미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소화력이 괜찮다고 하면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니깐요. 근데 저는 물로 시작하셔서 천천히 또 인제 주재료를 쪼끔 응용하셔 가지고 거기에 당근을 넣거나 브로콜리를 넣거나 버섯을 추가하거나 요렇게 다양하게 지속 가능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많이 찌는 레시피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양이 고구마를 두부보다 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먹기가 좋죠. 맛있고 부드럽고. 그런데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나 당이 조금 더 치중되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고 두부와 고구마를 1:1 두부를 조금 더 많이 하면 더 훨씬 더 무거워요. 살이 찌는 건 아니고 포만감이 훨씬 더. 근데 맛적으로는 조금 두부가 많으면 맛있다는 느낌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내 몸을 변화시키는 레시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는 이게 재밌어야 돼요.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고 이래야 지속하지. 막 이렇게 참게 된다든지 누른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해보니까 금방 멈추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책에 이 고구마 두부 스프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건강 스프 레시피를 담아 주셨는데 이런 스프를 되도록 아침에 먹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전에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천연 수분을 함유한 과일과 야채식입니다. 그럼 샐러드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갱년기 즈음에는 위벽이 얇아져 있거나 약해져 있거나 염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생야채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채를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거나 온샐러드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저 자극은 사실은 간 상태죠. 그게 수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녀 수프가 오전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또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2가지 샐러드와 스프를 둘 다 드셔도 되는데 둘 다를 드실 때는 원칙적으로는 샐러드를 먼저 먹고 스프를 드시는 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가 조금 약해져 있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를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에너지가 올라오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 샐러드 또는 같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